안녕하세요. 반신만을 위한 이번 딥다이브에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907년 대한제국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그때 그 나라비 때문에 시작됐던 국채보상운동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요. 아, 국채보상운동이요? 네네. 저희가 공유해 주신 당시 기록이랑 분석 자료들 좀 봤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명확해요. 일본의 진빚 1,300만 원, 이걸 갚으려 했던 이 운동이 왜 중요했는지, 그리고 오늘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1,300만 원이라는 돈, 이게 액수부터가 좀 엄청나잖아요. 네, 엄청난 액수죠. 당시 대한제국 1년 예산이랑 거의 맞먹는 돈이었으니까요. 와, 1년 예산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빚이 좀 많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일본의 아주 명확한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의도요? 네, 그 재정고문 메가타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 주도로 청후분 6년까지 이미 1,150만 원이나 되는 차관을 들여왔거든요. 아, 돈을 빌려주면서? 그렇죠. 그걸 빌미로 한국의 재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뭐랄까 식민지배의 기초를 다지려 했던 겁니다. 결국 1,300만 원의 빚이라는 게 사실상 나라 살림 전체를 담보로 잡힌 거나 마찬가지였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요. 그냥 빚이 많다 이게 아니라 네. 일본이 이 빚 때문에 토지세 걷는 권리, 그 수조권까지 가져갈 거라는 소문이 막 퍼졌어요. 아, 땅 문제까지요? 네. 그러니까 지주들 입장에서는 내 땅 뺏길 수도 있겠다. 이런 직접적인 위기감을 느낀 거죠. 이게 그냥 추상적인 애국심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아주 현실적인 위협이 결합된 겁니다. 와, 그건 정말 불길이 확 커질 만한 이유였겠네요. 그렇죠. 그 운동의 시작은 대구였다고 들었어요. 서상돈, 김광재 이 두 분이 제안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구가 시작이었죠. 서상돈 선생이 먼저 제안을 했어요. 우리 2천만 동포가 딱 석 달만 담배를 끊자. 그래서 한 사람당 매달 20전씩만 모으면 이 1,300만 원 갚을 수 있다. 이렇게요. 와, 담배를 끊어서요? 당시엔 담배가 엄청 흔했을 텐데. 그렇죠. 거의 필수 기용품이었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김광재 선생이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담뱃대를 딱 부러뜨리고 돈을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일화 유명하죠. 정말 시작부터 강렬했네요. 네. 담배 끊기라는 게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당시 남성들한테는 정말 일상적인 행동이고요. 그렇죠. 나라빚 갚자는 좀 막연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 거대하고 좀 추상적인 구호를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로 바꿔놓은 거죠. 이런 실천적인 제안이 그때 마침 을사늑약이움에 막 쌓여있던 민족적인 울분, 저항의식하고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아, 그래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군요. 네,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그 열기가 정말 대단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나요? 이 참여 계층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인, 지식인, 양반 이런 분들은 물론이고요. 기록을 보면 기생, 백정, 인력거꾼. 아, 정말요? 네. 심지어는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던 거린들. 아, 또 어떤 기록에는 도적들까지 참여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헐, 도적이요? 거린까지. 와, 이건 정말. 그렇죠. 고종 황제까지 금연으로 동참했다고 하니까요. 이게 단순히 돈 몇 푼 모으는 걸 넘어서는 거죠. 그렇네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신분이나 계층, 성별 이런 거 다 뛰어넘어서 국민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어쩌면 이게 한국 근대 시민 의식의 어떤 첫 발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대단한데요. 잠깐만요. 그럼 여성들의 참여는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아, 여성들의 역할 빼놓을 수 없죠. 아주 중요했습니다. 네. 대구 남일동 부인들이 폐몰 폐지 부인회라는 걸 조직했어요. 말 그대로 자신들이 아끼던 비녀, 가락지 이런 폐물들을 내놓아서 나라빚 갚는 데 보태자 이런 모임이었죠. 아, 폐물까지요? 네. 단순히 물건만 내놓은 게 아니에요. 기록 보면 식사량을 줄여서 돈을 모으기도 했다고 하고요. 와. 특히 이분들이 발표한 취지서가 정말 인상적인데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자는 나라의 백성이 아니란 말인가? 야. 이건 그냥 돈 내는 걸 넘어서는 거잖아요. 여성 스스로가 우리도 동등한 국민이다. 주체성을 딱 주장하고 당시의 어떤 성차별적인 시선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거죠. 와, 정말 단순히 국채 갚기 운동이 아니었네요.
사회적인 자각, 변화의 목소리까지 다 담겨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한국 여성운동사에서도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이런 움직임을 널리 퍼뜨리는데 언론의 역할도 컸다고 하던데요? 결정적이었습니다.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특히 그 영국인 베델이 운영하던 대한매일신보. 이 신문이 거의 운동의 전국적인 확산 그리고 의원금 모금의 중심 기관 역할을 했습니다. 아, 대한매일신보요? 네. 신문을 통해서 운동의 취지를 계속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고 이런 캠페인 방식은 당시 아시아 전체를 봐도 굉장히 선구적인 사례로 평가받아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렇게 열기가 뜨거웠는데 일제의 방해가 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가만두지 않았죠. 일제 통감부는 이 운동에 그냥 돈 모으는 걸 넘어서 항일 민족운동으로 번지는 걸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어떻게 방해했나요? 결국 그 대한매일신보의 베델 그리고 운동의 총무 역할을 하던 양기탁 선생에게 횡령 누명을 씌웠어요. 의원금을 빼돌렸다고요.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구속했죠. 양기탁 선생은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미 이 사건 때문에 운동 지도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크게 깎였어요. 운동의 동력이 확 꺾여버린 거죠. 안타깝네요. 네, 여기에 또 일진회 같은 친일 단체들이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반대하고 그런 공작도 있었고요. 결국 목표했던 1,300만 원, 다 갚지는 못했겠나요? 네, 안타깝게도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1910년에 나라가 결국 일본에 넘어가잖아요. 국권 피탈 이후에는 그나마 어렵게 모았던 약 15만 원 정도의 의원금마저 조선 총독부가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아, 정말 허무하게 끝났네요. 결과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이 운동을 단순히 실패 이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어떤 점에서요? 오늘 얼마 모았냐? 빚을 갚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가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정말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서로 연대하고 또 폭력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그 국민적인 역량, 이걸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증명해 보였다는 점이에요. 아,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것 자체가 성과다. 네,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유산인 거죠. 풀뿌리 시민행동의 어떤 잠재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군요. 돈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서 보여준 정신, 그 가능성이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정신이 참 신기하게도 한 90년 정도 지나서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금 모으기 운동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연결고리를 많이 이야기하죠. 네, 이런 역사적 가치, 또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가 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100년도 더 된 이야기가 지금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비록 당장의 목표, 빚 갚기는 이루지 못했지만 이 국채보상운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의식, 그러니까 건강한 시민정신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우리 역사 속에 깊숙이 새겨놓은 거죠. 네,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당시 기록을 보면요, 멀리 해외에 살던 동포들이나 심지어는 일부 외국인들까지 이 운동 소식을 듣고 성금을 보내왔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런 기록들이 있죠. 지금은 전 세계가 거의 실시간으로 연결된 시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1907년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오늘날 다시 벌어진다면 이런 국민적인 운동은 과연 어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1907년과는 어떻게 다를지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 아닐까 싶습니다.